키플의 이성현 대표님을 오늘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키플 소개 동영상을 보여주시면서 회사 소개를 먼저 하시겠다고 해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별 말씀을요. 예. 우리들은 계속 잘합니다. 그런데 옷은 잘하지 않죠? 작아져서 못 입게 된 옷을 꺼내요. 동생이나 사촌 혹은 엄마 친구들에게 선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들끼리 주거나 교환을 하는 건 효율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받는 것 없이 주기만 할 때는 꺼려지기도 하고 또 받는 상품이 한정되어 아쉽기도 하고요. 1대1 교환이 아닌 공동체에서의 교환이라면 어떨까요? 교환에 참여하는 공동체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상품과 원하는 스타일이 존재할 거예요. 각자 사이즈에 맞고 필요한 상품들을 교환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이러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공유하거나 교환하는 소비를 우리는 협력적 소비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많은 소비를 해왔습니다. 구매를 하는 찰나의 기쁨은 덮어놓고 사다 보면 그 집 꼴을 못 면한다. 새 옷 한 벌 가격으로 여러 벌을 교환해보세요. 아니, 어쩜 한 벌 가격도 안 될 수 있어요. 이러한 협력적 소비는 과잉 소비를 억제하고 가게 부담도 줄여줍니다. 무분별하게 버리거나 혹은 버려짐으로 훼손되어가는 환경과 우리의 지구, 공동체 내 교환은 새로운 생명을 불러일으켜 되살려주기도 하고 유한한 자원의 확보뿐 아니라 환경 보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뿐인 지구, 우리가 다 같이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아빠, 근데 이게 다 무슨 뜻이야? 저희 키플은 이제 소셜 벤처라고들 많이 얘기하죠. 일반적인 벤처가 어떤 특정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재무적인 성과를 내는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소셜 벤처라고 하는 데는 재무적인 성과 이외에도 이제 사회적 가치를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재무적인 성과까지도 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좀 포커스가 약간 다른데 저희는 소셜 벤처라고 스스로를 정의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좀 고민들을 하게 됐는데 그 사회에 존재하는 어떤 특정한 문제들을 좀 해결해 볼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보면은 이제 소유라는 것들이 개인의 욕구를 이제 충족하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이제 던져보게 됐죠. 그래서 기업들이 보면 현재 소비 패턴들을 보면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대규모로 생산을 해내고 그다음에 이제 매스 마케팅을 통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메시지, 소비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던지면 결국 말단에 있는 개인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사면서 개인이 어떤 만족들을 이제 느끼는 건데 워낙 이제 세상이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점점 좋은 것들 나오고 갖고 있는 거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더 좋은 거 아이폰 뭐 새로운 거 나오면 사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좋은 거 있으면 또 사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만족들도 이제 체감하고 그로 인해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도 점점 잉여들이 이제 늘어나는 그런 문제점들이 존재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소유에 대한 개인의 집착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환경적인 이런 오염이라든지 사회의 양극화, 요즘 보면 이제 그 신자유주의에 의한 이런 문제들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이 소유에 대해서 갖게 되는 집착,
뭐 이런 것들이 갖게 되는 이제 폐단이라고 이제 저희는 봤었고요. 근데 결코 이제 저런 것들이 우리 사회나 개인들한테 이제 긍정적인 역할을 못 미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다른 대안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다가 그 레이첼 부츠만이라는 소셜 이노베이터가 테드에서 강연한 동영상을 보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콜렉티브 컨섬션이라고 초기에는 이제 협력적 소비라는 단어로 국내 번역이 됐는데 최근에는 이제 공유 경제라고 또 일반적인 표현으로 많이 쓰고 있는 이런 것들, 즉 중심 사상이 개인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공간, 시간, 경험 이런 것들을 서로 이런 것들 중에 이제 잉여가 되는 부분들을 서로 나누면 기존의 기업이 생산해서 말단해서 그냥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소비하는 그런 패턴들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공유하고 뭐 교환하고 뭐 접근하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새로운 소비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됐었고요. 저희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그 공유경제라는 컨셉이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 5월 달부터 이제 창업을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저러한 공유경제에 대한 트렌드가 형성되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라든지 집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서비스들이 이제 거의 트렌드를 넘어서 이제 메인스트림으로 부상하는 그런 경우까지를 이제 보게 되면서 결국 미국에서 유럽에서 먼저 시작하지만 결국은 저러한 새로운 소비에 대한 패러다임은 한국에도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캐치를 하고 준비를 해보자라고 시작했었던 게 작년 5월이었었고 조금 얼마나 걸릴까라고 생각했는데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그런 공유경제에 대한 트렌드가 사회적으로 많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는데 뭐 물건이나 룸이나 시간이나 자동차나 뭐 이런 것들. 근데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게 됐고요. 창업자 3명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공통으로 느끼는 니즈들 이런 걸 찾다 보니까 모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다 보니까 아이들의 작아진 옷들을 좀 사회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뭐 초등학교, 중학교 시점까지 성장하는 폭이 급격하게 기울기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봄에 산 거나 선물 받은 옷들이 가을이 되면은 떨어져서 못 입는 게 아니라 이제 작아져서 못 입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뭐 내 동생의 조카나 아니면 아주 친한 친구나 지인한테 이렇게 주는 일방적으로 이제 주는 쪽으로 이렇게 형성되거나 아니면 그마저도 이렇게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고 그냥 내 옷장 속에 계속해서 이렇게 보관되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비효율이 이제 존재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교환이라는 메커니즘이에요. 그 교환이라는 건 내가 주면 나도 받을 수 있고 왔다 갔다 한다라는 개념인데 이 아이들 용품에 있어서의 그 1대1의 교환이 갖는 이 불합리함이 있어요. 내가 교수님한테 그러니까 우리 아이 큰 옷을 만약에 이렇게 준다 그러면 교수님은 이제 작은 아이가 있다 그러면 분명히 이제 그거를 받아서 잘 입히시겠지만 교수님 댁 아이는 이미 작은 아이기 때문에 저 집에 있는 작아진 옷을 저희 집에 줘도 저희 집에는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환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1대1은 니즈가 이렇게 완벽하게 맞는 경우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저러한 니즈를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의 공동체, 커뮤니티를 형성을 한다라고 하면 그게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이 커다란 이 테이블 위에다가 각자 갖고 있는 나한테 잉여되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쌓아놓는 거죠. 그럼 그게 이제 많이 이렇게 쌓여지게 되면 물론 나도 냈지만 그 안에는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다. 즉 1대1은 교환이라는 개념에 봤었을 때는 성립하기가 어려운 거에 비해서 다수가 참여하는 N-대-N의 교환은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를 상호간에 충족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가능하다. 뭐 이런 생각들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국내에는 이러한 대안들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이거 꼭 우리가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서비스들을 좀 많이 찾아보게 됐었는데 결국 온오프라인 상에 보면은 이런 서비스들이 존재를 하기는 합니다. 특히 뭐 아름다운 가게 같은 경우에. 근데 저희가 설정했었던 한 5가지 팩터들, 접근성이나 시간, 그다음에 전문성, 아동 쪽 카테고리에서
거래 편의성, 그다음 공익적 기능 뭐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충족하는 부분과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기존에 있던 어떤 서비스나 어떤 체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존재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저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조금 더 효율화된 서비스를 한번 구축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우리한테는 사업적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서비스를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키풀이라고 하는 국내 아이돌 노트를 교환하는 서비스가 글로벌하게도 굉장히 최근 많이 존재를 합니다. 작년부터 해서 재작년 하반기부터 작년까지들 많이 런칭이 됐고요. 올해도 많이 런칭이 됐고, 그래서 미국에 보면 미국, 독일, 호주, 뭐 일본, 프랑스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저희와 비슷한 컨셉의 아이들 옷을 주고받고 하는 교환에 대한 서비스들이 런칭을 많이 했고요. 키풀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달에 런칭을 했는데 올해 1월 달에 쉐어마이라고 하는 또 서비스가 하나 또 오픈을 했고요. 경쟁사죠. 그리고 어저께 또 저희와 비슷한 서비스가 하나 또 오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키풀과 비슷한 개념의 서비스가 현재 국내에 한 3개 정도 존재를 하고, 그중에 저희가 좀 제일 먼저 시작한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서비스들에 보면 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이렇게 번들 단위로 해서 교환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가 하면, 아이템 단위로 해서 이렇게 포인트 기반으로 교환하는 서비스들도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제 혼합한 방식의 이런 서비스들도 이제 존재를 하고, 그래서 그 초기에 저희한테 영감을 제공했었던 레이첼 보츠만한테 저희가 서비스 오픈했다라고 트윗을 날렸더니 글로벌하게 소개를 한번 해주셨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분이 운영하는 오른쪽에 있는 collaborativeconsumption.com이라는 서비스가 이러한 공유경제 쪽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메카 형식의 이제 서비스 온라인 사이트인데, 거기도 저희 키풀이 한 작년 11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프랑스 서비스, 한국 서비스, 그다음 호주 서비스 이렇게 해서 좀 소개가 돼서 오픈 초기에는 해외 쪽에서 좀 트래픽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오는 그러한 좀 특이한 상황도 좀 있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25세에서 한 44세까지의 여성 중에 결혼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중에서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 뭐 이런 변수들을 좀 산입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한 760만 명 중에 한 400만 명 정도가 저희가 바라볼 수 있는 시장 규모지 않느냐. 근데 이게 여성이거든요. 실제로 저희 사이트에서 커뮤니티 운영하고 혹은 이렇게 꾸러미 교환을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아빠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여성만으로 한정할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요. 이제 저 정도의 이제 시장 규모들이 이제 존재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저희 서비스를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었던 것들하고 연관해서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되게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인데, 교환이 아닌 공동체에서의 교환이라면 어떨까요? 교환에 참여하는 공동체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상품과 원하는 스타일이 존재할 거예요. 각자 사이즈에 맞고 필요한 상품들을 교환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이러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공유하거나 교환하는 소비를 우리는 협력적 소비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많은 소비를 해왔습니다. 구매를 하는 찰나의 기쁨은 갚아놓고 사다 보면 그 꼴을 못 면한다. 새옷 한 벌 가격으로 여러 벌을 교환해보세요.
무분별하게 버리거나 혹은 버려짐으로 훼손되어가는 환경과 우리 지구, 공동체 내 교환은 새로운 생명을 불러일으켜 되살려주기도 하고 유한한 자원의 확보뿐 아니라 환경 보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뿐인 지구, 우리가 다 같이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예! 아빠, 근데 이게 다 무슨 뜻이야? 네, 요거 저희가 직접 만들었었고요. 예. 저희 딸이 더빙을 좀 했었어요. 예. 앞에서 아마 소개해드렸었던 내용들을 예. 이렇게 모아서 이런 예. 서비스가 갖는 효용과 예. 의미에 대해서 좀 알려드린 것 같고, 실제로 이게 작년도 11월 달에 저희가 오픈한 서비스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오픈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교환이라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회원들이 회원가입을 하게 불을 좀 되면 켜면 안 될까요? 네. 저거 뭐 화면은 뭐 해도 켜야 제가 대표님 얼굴을 다 켜도 상관없나요? 예, 상관없을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분. 네. 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회원을 가입하면 같은 비닐봉지를 한 3장 정도, 그리고 요게 이제 저희 서비스에서 활용하는 전단지 서비스 내용에 대한 내용인데, 그거를 이렇게 이제 대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회원댁에 보내드려요. 무료로. 이렇게 이제 보내드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 비닐봉지가 결국은 옷을 담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이걸 꾸러미라고 불러요. 예. 이 꾸러미 안에 대해서 이 비닐봉지를 드리는 이유는 엄마들이 되게 바쁘거든요. 살림하고 애들 키우면. 그러니까 내 물건이 있더라도 이거를 그 뭐 포장을 하려고 또 마트 가서 박스를 구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번거롭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교환에 대한 표준화라는 측면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거를 이제 보내드려서 회원을 가입하면 여기처럼 봉지를 이제 받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작아진 아이의 옷을 골라서 이제 그 봉지에다가 이제 포장을 하고, 포장하면 이 꾸러미는 그냥 개인 집에 갖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보내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것들이 들어있다 하는 것들을 서비스에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보셨던 이런 형태로. 갖고 있으면서 등록을 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서비스가 모여지면 이제 공동체에서 이렇게 평가하는 제도가 있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뭐 폐지할 건데.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한번 하게 되고, 누군가가 내 꾸러미를 선택하면 저희가 이제 택배기사한테 이렇게 보내드려서 발송을 하게 되고, 나눔이 완료되는.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를 준 거죠, 지금. 내 옷을 보낸 거니까. 내가 보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하나 이제 획득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아름다운 가게 같은 경우는 순수한 기증입니다. 내가 주면은 뭐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좋은 마음으로 주는 건데, 저희는 이렇게 누군가한테 줬었을 때 나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권리가 하나 생긴다라는 게 좀 차별성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눔 받을 때는 회원을 가입하면 저희가 이제 처음 하나를 교환 받아볼 수 있는 맛배기로 이제 밸런스라는 거를 드려요. 그래서 그 이제 밸런스라는 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꾸러미를 검색을 해가지고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비와 택배비, 현재 8,000원, 4,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한 12,000원 정도로 결제를 하면 택배기사님이 오셔서 이 꾸러미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밸런스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내가 하나 주면 밸런스가 플러스 1이 되고요. 남의 거 하나를 받으면 밸런스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초기 회원 가입하면 기본적으로 하나가 있으니까 하나는 내 거 내지 않은 상태에서도 받아볼 수가 있는데, 받아봤더니 좋더라, 하나 더 받아보고 싶다, 그럼 현재는 받을 수가 없어요. 내 거를 내야지만 남의 거를 이제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교환이라는 데 좀 타이트하게 좀 묶여져 있고요. 저희가 한 4월 달부터는 그러니까 밸런스가 없어도 그러니까 꾸러미를 선택하고 결제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 회원들 중에 보니까 남자아이만 3 키우는 엄마들이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까지 거치면 저희가 골든룰이라고 얘기하는 게, 내가 받았을 때 기분 좋은 옷을 나눔하라 뭐 이런 룰이 있거든요. 근데 3번 정도 이렇게 남자애들이 험하게 입으면은 도저히 다른 집에 보낼 수 없을 만큼. 근데 우리 집에는 이미 3명의 이 남자애들이 커가고 있으면 옷에 대한 수요는 계속 크는 만큼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같은 구조면은
그러니까 내가 줄 게 있어야 나도 받을 게 있는데 특정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수요만 존재하는 사람들, 가정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는 그냥 등록되어 있는 꾸러미 중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냥 구매라는 것들로 해서 그러니까 조금 더 교환, 그러니까 트랜잭션이라는 게 좀 더 활발하게 발생할 수 있게끔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 꾸러미 안에는 저 왼쪽에 있는 저런 옷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저런 비슷한 브랜드들을 실제로 신상품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뭐 7만원, 뭐 5만원, 뭐 10만원 뭐 이렇게 할 정도로 되게 비싸요. 근데 이건 굉장히 젠틀리하게 이제 유스트된 상품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 옷들도 한번 빨면은 거의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한 5벌에서 10벌을 한 12,000원 정도 주고서 사용한다라는 것과 실제로 저렇게 한 벌에 한 5만원, 7만원 하는 옷들을 사용한다라는 게 우선 가계적인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훨씬 효율적인 대안이 되는 거고요. 또한 이제 저런 것들이 이제 뭐 폐기되거나 또 매립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사회적인 비용, 저희가 또 환경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이런 하나의 행위들이 갖는 의미들, 사회적인 의미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저희는 현재 그 발생하는 매출 중에서 일정 부분들을 아름다운 재단 쪽에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다, 또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 중에서 나누어지는 사회적으로 기여되는 부분들이 있다. 즉 하나의 트랜잭션이 갖는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의미를 전달을 하고 싶었었어요. 저희 고객들한테. 단순히 이제 어떤 물건을 싸게 산다라는 그런 행위도 핵심적인 거지만 사실 그거 이외에도 이런 행위가 갖는 사회적인 의미라는 부분들을 좀 여러 가지 장치적인 부분들을 포함해서 좀 더 의미를 심어주고 싶었어요. 사실 이제 교환이라는 부분들만으로 보면 봄에 한번 오고 가을에 한번 오면 돼요. 엄마들 입장에서 보면 옷 필요할 때 한번 오면 되는데 그럼 저희 서비스하는 입장에서 보면 활성화가 안 돼요.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고 이야기하고 떠들고 할 수 있는 환경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지 그러니까 교환이라는 서비스만 들어오게 되면 서비스 활성화에 문제가 되죠. 근데 해외 사이트들은 거의 트랜잭션 중심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좀 커뮤니티를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회원가입에서 꾸러미 올리는 부분, 교환하는 부분, 글 쓰고 댓글 달고 추천하는 것들이 다 포인트 제도를 운영을 하고요. 그렇게 모여진 포인트들은 저희 포인트몰 쪽에서 이렇게 이제 밸런스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교환하거나 혹은 뭐 커피나 햄버거 뭐 이런 것들로 교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좀 인게이징을 높이는 쪽, 그러니까 게이미피케이션을 좀 적용을 해서 좀 서비스의 인게이징을 높이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곧 폐지될 부분인데 저희 와이프가 얘기해서 저 서비스는 운영이 됐었어요. 저게 뭐냐면 뭐 이런 거 하나 주고 또 다른 거 하나 받는 거 좋다. 근데 내가 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브랜드에 깔끔하게 입혔었던 거 주고 내가 선택한 거는 목 늘어나고 무릎 튀어나온 거 받으면 이건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거 이상의 어떤 퀄리티적인 부분까지도 공정한 게 이렇게 조절되지 못하면 사실은 한번 써보고 말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퀄리티적인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여기도 이제 게임, 그러니까 집단 지성을 활용한 뭐 게임 이론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구글 이미지 레이블러 이렇게 보면 사진 하나 던져주고 두 사람에서 연상되는 단어 그 중에 일치하면 그거에 대한 사진에 대한 메타 키워드를 이렇게 부여해주는 거기서 좀 힌트를 얻었었고요. 저기 보면은 저런 옷이 들어있는 사진과 뭐 브랜드, 그 다음 디스크립션, 그 하단에 보면 이렇게 슬라이딩 바로 해서 0에서 1000점까지의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게 있어요. 저 게임을 회원들이 20명이 참가를 해요. 그래서 20명이 참가를 해서 나는 저거를 보고 이건 좀 좋다. 그럼 뭐 650점. 이건 그냥 그렇다. 그러면 500점. 누군 이거 좀 나쁘다. 그럼 450점. 그러니까 이제 20명이 다 주관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거에서 이제 최고점, 최저점을 그 제거한 남은 18개에 대한 이제 평균을 낸 값이 저 꾸러미에 대해 공동체가 평가한 가격이 되는 거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530점이었다. 그러면 그 20명 중에서 530점을 맞힌 사람이 위너가 돼서 포인트를 먹는 거예요. 네, 혹은 535점 뭐 이렇게 쓴 사람이 가장 근사치로 해서 먹는. 그래서 먹는 사람한테 이제 포인트 주면 그걸로 뭐 햄버거를 바꾸거나 할 수가 있고. 근데 저 게임을 이기기 위해선 내가 좋다 해서 1000점 주고 내가 싫다 해서 0점 주면 못 이기는 거죠.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서 게싱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평가라는 게 그래도 공동체 내에서는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런 평균값을 유추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온라인으로 사진 한 장 보고 저거 보고 하는 거랑 실제로 옷 보고 하는 거랑 느낌이 많이 틀리다라는 게 이제 경험상으로 나온 결과예요. 그래서 이제 저 제도는 저희가 이제 조만간 폐기를 하고 조금 더 보완되는 그런 제도로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있는 세 사람들이 저희가 이제 창업한 멤버예요. 그래서 요 세 사람들은 현재 있는 이 엑스퍼넷이라는 회사는 5년 정도 같이 근무를 했었었고요. 또 사내벤처로 해서 한 2년 정도 하면서 엑스퍼넷 여기에 전 직장이었었고요. 여기가요? 네. 지금 이 자리 여기가? 네. 여기가 전 직장이고요. 네, 이제 다시 돌아온 거죠. 네. 어. 네, 물리적 공간이 필요했는데 양해를 해주셔서 네, 뭐 사업은 법인은 별도로 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같은 직장에서 한 5년 동안 근무했었었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한 2년 정도는 저희가 여기 사내벤처로 해서 한 20억 정도, 그다음에 뭐 인원이 많을 때는 뭐 15명, 20명까지 그래서 이제 이미지 검색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이제 제휴 마케팅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뭐 회사도 어려워지고 작년에 이제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서 수익을 못 만든 부서들이 정리가 되면서 이제 저희가 그만두게 됐죠. 그래서 이제 5월달부터 사업을 이제 준비하게 됐었었고. 그래서 작년도 4월달에 저희가 이제 퇴사를 했고요. 6월달에 이제 중기청 쪽 예비기술 창업자 선정이 돼서 5천만 원 정도 현금 지원을 받았고, 작년 9월달에 법인을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설립을 했고요. 10월 29일, 11월 1일날 키플 베타 서비스 런칭을 했고, 그때 이제 기업가정신재단 청년창업 콘서트에서 탑10에 선정돼서 좀 상금도 받았었고요. 그다음 11월 달에는 그 세상 SK에서 주최하는 세상 사회적 기업 콘테스트 쪽에 챔피언을 수상을 했고, 그다음 기보 쪽에서 한 5천만 원 보조금 받았고, 그다음에 12월 달에 뭐 KBS를 비롯한 언론 매체들 쪽에 좀 소개가 되면서 조금 많이 알려지게 됐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 1월 달에 1월 25일 날 정식으로 이제 교환이라는 300개라는 꾸러미 마중물 개념에 도달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특허들을 출원을 하게 됐고, 그래서 뭐 3월 달에는 다음 주에는 또 MBC에서 방영되는 부분이랑 또 다른 매체들 이런 쪽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언론에 노출이 되면서 조금씩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협력적 소비 예전 자료라서 이렇게 나옵니다. 공유경제라는 테마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어떤 또 다른 대안 소비, 개인과 개인들이 갖고 있는 잉여들을 교환해서 효용을 창출해내는 쪽에 대한 좀 스마트한 플랫폼을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쪽을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뭐 사회적인 나눔도 좀 기업 입장에서 갖게 되는 책임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을 좀 작지만 뭐 이미 다 성공해서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의미들도 좀 키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들고 있는 그냥 소셜 벤처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발표가 워낙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서. 현재는 아이들 옷 종류를 이렇게 소프트굿 위주로 해서 하는데요. 지금 저희 설문 받아봤더니 뭐 인부복, 아동 도서나 장난감, 교복, 그다음에 뭐 성인 옷들 이런 쪽으로 계속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기도 하고 회원들의 니즈이기도 해서요. 그런 쪽으로 좀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트랜잭션 발생 시에 그 수익만 발생하는 구조인데, 향후에 이제 멤버십이라든지 밸런스나 뭐 포인트 등을 좀 판매할 수 있는 방안들로도 좀 수익성을 강화할 수 있게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케이스 스터디도 있는데 뭐 그냥 거기까지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유, 굉장히 재미있는, 정말 재미있는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묻고 싶은 얘기를 대부분 다 들어서 네.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표님이 이 현재 회사가 작년에 만들어졌잖아요. 네.
대표님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내가 이전에 어느 회사, 아까 이 회사 말씀하셨는데 지금 연배가 좀 있으셔서 그전 직장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의 캐리어를 이 회사를 만들게 된 그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려고 캐리어가 어떤 건지 좀 본인 소개를 좀 네. 대학을 졸업하고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다가 현재까지 왔다는 저희가 간단하게만. 뭐, 네, 컨테스트 뭐 이런 데도 나가보고, 뭐 투자 관련된 VC들도 만나보다 보면, 뭐, 요새 섹시한 팀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젊은 친구들. 네, 젊은 친구들 중에서도, 뭐, 서울대 카이스트 뭐 이런 쪽에 나왔었던, 혹은 뭐 네이버나 삼성을 다녔었던, 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주목을 한 번 더 받게끔 되더라고요. 인지상정처럼. 근데 저는 사실 그냥 지방대 나왔어요. 지방대 나왔고 거기서 또 무역이라는 분야를 전공을 했었으니까 사실은 IT 쪽이랑은 크게 관련은 없었습니다. 첫 직장도 뭐 삼성화재라고 하는 보험회사에 다녔다가 90년도 초에 이제 IT가 버블이었었는데 실제로는 근데 그때 이제 IT라는 개념이 되게 좋아서 학원 다니면서 개발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그만 이제 벤처 회사들에서 이제 개발자로 이제 경험을 조금 쌓기도 하다가 어떻게 그 이후부터는 공공기관 쪽에 이렇게 컨설팅하고 사업계획 수립하고 뭐 이런 쪽 업무 쪽으로 이제 전이가 됐었었고요. 지금 여기 회사에 와서는 이제 영업이라는 부분들도 하게 됐었었고 그러다가 이제 사내벤처도 이렇게 지원해서 하게 되면서 이제 사업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감도 느끼게 되고 또 한 번 실패했었던 경험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작년에 이제 기프를 시작하게 된 거였었죠. 지금 말씀하신 그 캐리어가 사실은 창업의 성공의 밑거름이 되는 게 아닌가, 학생들이나 우리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였고요. 지금 이 구성원이 3명인가요? 네. 네, 3명이고, 자본금이 자본금 5천만 원. 5천만, 큰 회사네요. 뭐 나이들이 있다 보니까 퇴직금 모아서 일단 버틸 수 있을 만큼 모아보자. 그래서 그냥 5천만 원. 특허도 BM 특허를 내셨어요? 네, BM 특허 냈습니다. 아까 상표도 있는 것 같고. 네. 이제 방어적인 목적으로 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특허를 가지고 뭐 공격적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혹시라도 어떤 장애물은 우리가 사전에 좀 제거한다라는 생각으로. 예. 이제 말씀은 하셨는데 많은 게 있죠. 우리가 사실은 세상에서 사회적 공유 경제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어린이 옷을 애기들 옷에 접근하게 된 이렇게 구체적인 계기, 예를 들어서 누가 언제 무슨 뭐 이런 그런 게 혹시 계기들이 좀 이렇게 쉐어되거나 공유되거나 이랬던 적이 있으신지 그런 얘기를 좀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뭐 아까 여러 개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왜 애기들 옷이었을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이제 사내벤처 하다가 이제 실패했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미지 검색이라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기술 분야였었고 저희 연구소하고 해서 굉장히 밤새면서 많이 만들었었는데 결국 서비스는 실패했죠. 근데 이제 그 무렵에 굉장히 성공한 비즈니스가 티켓몬스터였었어요. 티켓몬스터는 웹페이지 이렇게 딸랑 하나 뭐 뒤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고생하고 뭐 기술로 이렇게 승부 보는 것보다 굉장히 핫한 트렌디한 뭐 이런 아이템들을 누구보다 먼저 이렇게 잡아오면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경험을 이렇게 갖다 보니까 좀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누군가는 밤새 고생하는데 마찬가지로 고생하셨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실리콘밸리 쪽에서 또 다른 어떤 아이템들이 없을까 되게 많이 찾아보게 됐었고요. 그 중에 이제 뭐 에어비앤비니, 집카니, 뭐 또 뭐 킥스타터니, 쿼키니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 스레드업이라는 모델도 보게 됐었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3명의 공동 창업사가 다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저희 애가 10살인데 둘째에 대한 욕심은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듯이. 근데 그게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참 둘째 갖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 10살짜리 애를 키우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저희 서랍에 보면 혹시 어떨지 몰라서 갖고 있는 막 2살, 3살, 4살짜리의 옷들이 막 이만큼 쌓여 있는 거죠. 왜 혹시라도 둘째 생기면은
부모님 입던 옷 주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근데 안 생기더라고요. 안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정말 그 옷장이 모자랄 정도로 채워지는데 그거를 계속 갖고 있는 것들이 과연 맞는가?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지금 나한테 잉여되는 거 내놓고 나중에 내가 애가 생기면 내가 낸 거 기반으로 해서 거기서 필요한 거 그 시점에서 가져오면 되는데 내가 이걸 왜 싸들고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는가라는 생각들도 들었었고요. 근데 주변에 이렇게 뭐 저희 창업자들도 그렇지만 그러한 니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물론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뭐 중고 어떻게 입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주 어렸을 때는 좀 애틋해요. 새 차 뽑았을 때처럼. 근데 키우다 보면은 그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니즈들이 존재한다. 라는 것들을 확인을 하고 아이템으로서 가능하겠다라고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는 요즘도 지금 아까 사업 아이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아까 설문을 하셨다고 했는데 새로운 아이템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설문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시는 걸로 제가 느껴지는데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존의 비즈니스에서 좀 뭔가를 추가하거나 보완하기 위해서 그 아이디어를 얻는 원천들이 뭐 어디 검색인지 해외인지 친구들을 만나는 건지 그런 얘기를 잠깐 좀 사업하는 후배들이나 청년 창업가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어디서 끊임없이 새로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고민을 하는지. 저는 다 같아요. 다? 네, 다. 구체적으로. 예.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도 얻고요. 예. 책을 통해서 얻는 건 그 아이템보다는 방향성.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그런 방향성을 좀 캐치하는 데는 책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아이템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뭐 주로 이제 보는 기사들이나 블로그라든지 뭐 이런 쪽들을 통해서 계속 어떤 것들이 새롭게 뭐 등장하고 소멸하고 하는 것들을 계속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사람들을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희가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또 깨닫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저희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있어서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들을 만나게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어쨌든 온라인, 뭐 오프라인, 뭐 책 할 거 없이 아까도 교수님 오실 때 뭐 이것도 뭐 다 이게 다 지식이고 배움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세상의 모든 것들 너무 막연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그게 멈추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획득하는 과정인 것 같고, 굉장히, 오늘 뭐, 정말 인상적인, 이야기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 두 번째 질문이라고 하면, 비즈니스 모델을 왜, 가져가면 사회적 기업이라는 일을 이제 태클을 하시게 되셨는데요. 지금 뱀이니까. 이 사회적 기업이거든요. 서로 나눈 거, 남는 거를 서로 나누고 거기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 남다른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 속에서 여러 번 비춰지긴 했는데, 내가 사회적 기업을 하는 의미? 뭐 이런, 본인이 생각하는 기업이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시면. 거창하게 네. 안 하셔도 되고, 그냥. 거창한 거 없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작년에 창업하기 전까지는 그냥 평범한 월급쟁이였었죠. 예. 그러니까 노동을 팔아서 인건비로 그냥 한 달을 생활했는데 그때는 별 아무 생각 없이 살았었던 것 같아요. 예. 끝나면 술 먹고 뭐 당구 치고 뭐 그 정도였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고민을 뭐 아이템에 대한 고민도 하지만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작년도의 하반기에 이제 우리 사회가 되게 많이 좀 바뀌었죠. 안철수 교수라는 분도 나오셨고 박경철 씨도 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었고 그래서 그냥 이거는 뭐 아이템이나 IT 쪽이랑은 좀 상관없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런 우리 사회, 그다음에 이제 경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극화라든지 그다음에 부의 불균형이라든지 복지나 뭐 이런 쪽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 그동안 뭐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미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또 좋은 것들을 이렇게 쏠려가는 그런 현상들이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저가 살고 있는 세대도 문제지만 결국은 우리 딸이 살아야 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현재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조금은 뭐 고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일을 한다라는 게 물론 뭐 이렇게 잘해서 큰 돈을 벌고 뭐 부를 쌓고 하는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그냥 그 일하는 과정 속에서도 좀 의미 있고 좀 우리가 스스로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을 좀 찾아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업을 하면서 이제 방향들을, 그러니까 뭐 저희가 구글은 아니지만 돈비, 이불 뭐 이러면서 사업을 좀 만들려고 하는데, 또 이게 막상 진행이 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고민하고 판단하고 또 스케일을 키우기 위해서 또 가치적인 부분의 일정 부분을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물려야 할 부분들도 보이는 것 같고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희는 아까도 이제 회사에 추구하는 철학을 공유경제 또 사회적 나눔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좀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그런 서비스들, 본질이 됐건 혹은 그 파생이 됐건 그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창업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어요. 사회적 현상에 맞받아쳐 정면으로 부딪혀가지고 경제적 이익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를 정면으로 태클하는 이제 초기 중년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진지한 고민이 담긴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도 그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예. 그 작년도 이제 서울시장 선거, 그다음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뭐 이슈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전에 정말 아까도 얘기했었던 그런 승자 독식에 대한 사회 구조, 신자유주의가 갖고 있는 폐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고요. 또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아름다운 재단이나 가게 하시면서 저희가 이렇게 추구하는 방향과 이제 비슷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점점점 인프라를 형성해 나가는 것 같고, 예전에 비해서는 사람들의 생각 자체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도 새로운 대안으로서 조명하고, 내년에 또 뭐 총선, 대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 개인적인 주관에서 봤었을 때 또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사회적인 가치라든지 하나의 무브먼트 혹은 이런 비즈니스 이코노미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해에서 한 2012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아유, 정말 이것도 놓칠 수 없는. 마지막 질문을 하고 그냥 소견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좀 구체적 그냥 현실을 물어보겠습니다. 돈이 어디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네. 돈이 어디서 나오고 현재 얼마가 나오고, 아까 미래 비즈니스 이야기 했지만 하셨습니다만 사회적 기업도 비즈니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래는 돈이, 현재는 돈이 어디서 나오고 미래는 돈이 어디서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비즈니스 모델 현실, 미래 얘기를 좀, 돈 얘기를 조금 좀 부탁드려보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우선은 이렇게 사회적 기업이다라고 저는 명확하게 정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아까도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셜 벤처라고 포지션을 잡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사회적 기업은 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이렇게 좀 룸을 좁히는 그런 제도적인 법률적, 그러니까 제도적인 영역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도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제 스케일을 키우고 뭔가 문제를 조금 더 해결하기 위해선 이제 규모가 커져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제도적인 사회적 기업으로 편입하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이고 숙제인 것 같고요. 현재는 그런 사회적인 재무적인 가치를 양쪽으로 추구하는 그냥 소셜 벤처라는 정의가 우선은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저희 현재 수익은 아까 교환에 따른 트랜잭션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저희가 조금 대놓고 막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요. 현재 전체 꾸러미라고 하는 게 한 460개 정도 되죠. 이 안에 들어져 있는 아이템들이 보면 한 2,300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현재 키플에는 한 2,300개 정도의 아이템들이 있고, 교환을 통해서 한 700개 정도들이 이제 교환이 발생을 한 거죠. 이제 번들로 보면 140개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현재는 트랜잭션 수수료 기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자본금이나 상금 받은 것들, 지원받은 것들은 뭐 저희 비즈니스랑 상관없이 사이드에서 모여진 자본이나 뭐 이런 성격인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 서비스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해선 현재 이제 트랜잭션 개념의 수수료 발생 이게 이제 모델이고 뭐 저희가 8,000원이니까 한 달 정도 하면서 한 100만 원 정도 벌었네요. 한 달에. 한 달에 100만 원. 그러니까 서비스가 이제 시작하고 나서 한 100만 원 정도 이제 벌게 된 것 같고요. 아직 회원이 많지 않고 서비스가 아직 홍보가 더 돼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회원이 늘고 아이템이 늘고 트랜잭션이 늘면은 저희가 예상할 때 한 17개월 정도면 월 BEP 정도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이렇게 삼고 있고요. 월 얼마요? 그러니까 한 달에 소요되는 비용들을 자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월 BEP를 도달할 수 있는 시점이 한 17개월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그 17개월이라는 건 이제 트랜잭션으로만 그러니까 스케일을 키워 나갔었을 때이고요. 저희는 이제 저 트랜잭션 이외에도 이제 회원제 서비스라는 부분들 하고 그다음에 기타 이제 저희가 이제 밸런스라든지 혹은 포인트 이런 것들을 좀 판매할 계획도 향후에는 좀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기본적인 이제 인터넷 비즈니스들은 트래픽 모아가지고 이제 광고하겠다라는 게 대부분의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저희는 광고는 아직 염두에 안 두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냥 본질적인 트랜잭션 중심으로 해서 키워가고 그게 이제 커뮤니티가 커지고 사용자가 많아지면 기존의 이제 비즈니스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모델들, 그러니까 광고라든지 혹은 뭐 체험단, 공동구매 뭐 이런 것들은 사람 모이면 뭐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핵심적인 저런 교환에 따른 수수료 베이스를 좀 키우는 사용자를 모으는 뭐 이런 쪽에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하게 작지만 구체적인 이익을 네.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회원제, 밸런스, 포인트, 미래 이익을 이렇게 상정하고 계신 것 같아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그게 제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이익 창출의 부분들을 사실 기업을 하셨던 분들이 돼서 그런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기업을 하거나 사회적 기업을 하거나 일반 기업을 하는 후배들이나 그에 고민하는 분들에게 나에게 기업은, 여러분들에게 기업 창업은, 사회적 기업 창업은 이런 것이 필요하거나 이런 것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꼭 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41살에 창업을 한 거죠. 요새 뭐 청년 창업 뭐 이렇게 얘기되는 거에 대한 굉장히 좀 늦은 시점에서 창업을 하게 됐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남들처럼 많이 살아왔었던 거죠. 한 40년 정도는 남들이 살아가고 있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왔었던 거고 이제 40이 넘어서 새로운 길에 도전해서 현재 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나간 시간이 좀 많이 아쉬워요. 저 역시도 청년이라는 시점에서 창업을 준비하고 했었다라고 하면 지금 이 나이가 되면 훨씬 더 많은 경험과 뭐 실패든 성공이든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또 다른 그다음 뭐 사람에 대한 네트워크들도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늦게 시작했다라는 게 좀 아쉽기는 해요. 그 대신에 또 늦게 시작한 만큼 그만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가끔 뭐 어디 인터뷰하면 전 그런 얘기를 하는데 현재 고생을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분들이 있죠. 지금 이렇게 고생하면 나중에 우리의 미래는 밝을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저는 그냥 소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그냥 자본금 모으면서 퇴직금 가지고 이렇게 했고 지금 시간이라는 부분들 또 노력이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하는 것들은 소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등산을 좋아하고 자기가 자동차를 좋아하고 집을 늘리는 거를 좋아하는 거 다 소비잖아요. 그 소비를 함으로써 만족을 얻으니까 이렇게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일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갖고 있는 것들로 소비를 해서 만족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내가 지금 있는 돈을 투자를 해서 하면 난 나중에 부자가 되고 더 크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잘 안 되면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네, 섭섭할 것 같은데 그냥 현재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 돈 들여서 차 바꾸는 대신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소비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잉 소비하는 거죠. 굉장히 새로운 길. 일을 소비한다. 시간을 소비한다. 행복을 소비하고, 업무를 소비하고, 우리 일은 생산한다고만 했지, 소비한다는 개념을 가지지 않았는데, 사회적 기업을 한다는 자체가, 사회적 기업의 가치 자체를 내가 소비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재밌는 말씀이고, 그 문제의식을 출발하면 젊은이들에게는 정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찾고 네. 그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개인이 갖고 있는 시간이나 혹은 뭐 특정한 뭐 돈이 됐건 재능이나 열정이나 이런 것들을 소비한다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끝나든 간에 그 지나온 과정에 대해서는 만족할 것 같아요. 정말 재밌는 말씀.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